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신점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오늘 여기 들어오시면 접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팟캐스트 심과 함께의 프로들 나오셨습니다. 스튜디오 꽉 찼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KBS 좀 생각하라니까요. 예, 이 세 분 4.15 총선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경제와 정치가 아주 버무러지고 고품격으로 그냥 확 될 것 같아요. 정치 특화 방송 이슈 오도독 11화 김동환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소장 그리고 이 브로드캐스팅 대표시죠? 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는 이 두 분입니다. 아, 두 분이시고 네.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직원님 직원. 아, 그렇게 되시는구나. 예, 그리고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 이진우 기자. 네, 안녕하세요. 나오셨고요. 이프로입니다. 예, 매불쇼 진행자 정영진 씨 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핫하디 핫한 세 분의 프로를 모시고 저 같은 아마추어 달타냥이 달타냥 뭐 예, 삼총사하고 달타냥이 나중에 싸움도 더 잘하게 되더라고. 예. 달타냥 진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이다. 뭐였지? 와. 달타냥하고 누구지? 그게 예. 기억이 아사무사하다. 빌런 하나 있죠. 예. 거의 세 명 있잖아. 저 선배 소설 좀 읽어요. 디마 뭐 이거 아니었어요? 아니, 디마는 그건- 작가고. 거기서 그건 작가고, 거기서 작가고.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그게 생각나는 거 아니야. 뭐 있는데. 아니 딱 보니까 이 세 분이 삼총사 같은 놀랄 거야. 뻔했네. 네. 삼총사 같고 네, 컨셉을 달타냥으로 해야 되겠다. 뭐 달타냥이 주인공이잖아요. 이게 지금 세 분 중에서 제가 그래도 정치는 좀 제일 많이 알걸요? 아, 그럼요. 제일 경제도- 정치적이죠. 아니 제일 정치적이진 않고 뭐 인간은 모두 정치적이야. 정치를 아는 것과 정치적이다. 그 한마디 차이가. 한마디 차이인데. 야, 엄청나네. 제일 정치적이지는 않고 날카로운데. 정치를 왜 알 수밖에 없냐면 제가 탐사보도 하면서 정치, 경제, 행정을 다 그 취재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야 네. 탐사가 예. 되죠. 그래서 국회의원들 사실은 제 자랑 같지만 그 한국 최초로 예. 국회 도서관에 있는 그 모든 국회의원들과 고위 공직자들의 관보를 예. 그때는 디지털로 안 돼 있었어요. 예. 오프라인으로 다 다 찾아서 그거를 90 몇 년도까지 가가지고 그거를 모두 업데이트해서 엑셀 파일화해서 그거 460명 정도 됩니다. 국회의원 300명 포함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공개하고 그 사람들의 탈세를 최초로 보도했던 그 수작업을 다 했던 당사자입니다. 15년 전에. 근데 지금 시간이 예. 최경영 기자님의 뭐 자랑 시간은 아니잖아요. 예. 출마하세요? 예, 그런 이제 정치 이야기 끝났거든. 어제부로 다 각당 공천 다 아쉬움이 끝났어요. 좀 남았구나. 네. 좀. 어디 가고 싶으신 얘기를 하세요 그냥. 기사회생한 분들도 몇 분. 연락해드릴게 저희가. 네. 어느 당을 원하세요? 아니 저는 뭐 정치는 정말 안 할 거고요. 예, 저 같은 사람 정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정치를 봐보자는 건데 음. 어떠십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코로나19로 다 덮여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 전문 저희 삼총사 아니 3% 중에 정치 전문은 정프로입니다. 그래서 네. 한때 잘 나가는 시사평론가를 했잖아요. 예. 저분. 그렇습니다. 예, 먼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정치와 경제 음. 때려야 뗄 수가 없지요. 예. 예, 정치 경제 학과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 영국은 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영국에서 또 공부를 네, 하셨습니다. 런던 정경대가 있죠. 예, 정경대. 그렇죠. 예.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이렇게 한번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요. 예, 잘 모르는구나. 인트로가 아니 너무 인트로가 길어. 뭘 할래도 근데 분위기 자체가 여기 보세요. 무슨 골방했다고 우리 4명 이렇게 아, 근데 몰아놓고 이거 사회적 경륜이 이거 좀 심각하다. 우리 3프로 TV도요 3m 떨어져서 네. 게스트를 모시거든요. 그죠? 예. 아, 보셨어요? 이거 혹시? 시대 정신. 우리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이건 안 된다. 그래서 KBS의 디지털 혁신 예, 사장님 보고 계시나요? 야 우리 저 심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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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죠. 네, 다만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사태는 어느 당인지는 뭐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막 말해도 돼요. 유튜브니까. 아이 그래도요. 네, 왜? 그래서 미래통합당하고 몇 당 없잖아요 지금. 당은 많죠. 당은 지금 40개 가까이 되는데. 맞아요. 헷갈려. 네. 본 방이 딱. 그래서 어느 당에 꽤 유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인 것 같다.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예? 왜?
아니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의 민심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힘이 될 사람이 누군가 이 판단을 많은 분들이 아마 한쪽으로 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집권 여당에게 유리하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어디가 유리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유불리를 따져서 선거운동하면 그거 폭망입니다. 제 생각에. 유불리를 따져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잘했잖아요. 혹은 이렇게 개판 쳤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자체가 이거를 정치 이슈화하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거다 이거예요. 맞아. 내색하면 안 돼. 예, 그러니까 맞아. 이 그건 여야를 불문하고 예. 아, 그럼 우리가 매니저를 잘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표를 주십시오 하는 측도 굉장한 반감을 갖게 될 거고. 그건 맞아요. 아, 그 정부가 이렇게 못해가지고 그럼 그건 우리가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진짜 그래서 정치적이다 이 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제가 모든 인간은 정치적이라고. 제가 만약에 각 당의 맞아요. 선거위에서 저보고 이제 아이디어를 내라 그러면 우리 같이 이겨냅시다라고 해야지. 맞아요. 예? 그거 외에 무슨 뭐가 있어요? 지금 어차피 사람이- 판단은 국민들이 할 거다. 그럼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잘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내가 볼 때 하수고 정부가 이렇게 개판 쳐가지고 그것도 그 객관적인 지표가 있으니까 그것도 하수고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아, 정치에 통달하신 것 같아요. 그니 생각해 보니까 미국 대선에서도 긍정적 메시지가 나왔던 정치 캠페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광고를 가지고 다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우리 뭐뭐 합시다. 네.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그렇죠. 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치 광고 캠페인을 한 사람들이 의외로 부정적으로 야, 쟤 안 돼. 쟤는 반대해야 돼. 그래서 반대. 부정적인 캠페인을 한 사람보다 훨씬 더 승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메시지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거는 같지만 근데 그거는 약간 좀 이면이 있는 게 예. 대체로 뭐 합시다.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 뒤처지는 많죠, 사람은 여당이. 이것도 맞아. 뒤처지는 예. 사람은 어쨌든 그 사람을 따라잡고 그 사람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반대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도 분명히 좀 있다는 거죠. 시사평론가로서의 본색이 나오는데 맞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절대적으로 집권 여당이나 지금 정부가 잘했다. 절대적으로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너무 못해서 그런가? 선진국들이 너무 황당한 지금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는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뭐 다 난리잖아요. 영국까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돋보이게 보이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운이 굉장히 좋죠. 기본적으로는 대개는 선거는 기본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이냐. 뭐 그렇게 본다면 항상 경기 안 좋고 경제 나쁜 게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접고 들어가는 이슈예요. 맞아요. 이게 누가 집권하든 간에 경제는 안 좋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점점 더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가 심화될수록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어느 상황에서도 경제는 좋기가 어려워요. 자기들의 눈높이도 또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게 여당으로서는 불리한데 경제 이슈가 예. 사실은 지금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더 어려워졌지만 이거 아니더라도 어려웠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예. 그게 그래서 이게 어려운데 이거 다른 당 찍어봐야 되나라고 생각했다가 맞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건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거야 라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2%가 좋은 지적인데 왜냐하면 대체로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전 세계에서 유독 대한민국 경제만 어렵다. 이 프레임이 어느 정도 통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사실 여부와 관련 없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 있고. 예. 근데 이제 이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서진한 거 아닙니까? 예, 중국에서 한국 거쳤다가 유럽 거쳤다가 미국에 상륙을 했는데 자 최근에 이제 벌어진 일들을 요약을 해보면 미국에서 지금 뭐 오늘 밤 내일 밤 합니다마는 무려 2조 5천억 달러의 스티뮬러스 패키지. 2조 5천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3,000조? 3,000조? 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아닙니까? 500조. 그 네. 6년 예산치를 스티뮬러스 패키지로 쓰는 거예요. 경기 부양체. 거기다가 이제 예. 연준에서는 이제 발표가 나서 주가가 폭등하긴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무제한 니네들이 원할 때 뭐 괜찮다고 할 때까지 돈 풀겠다고 했죠. 예. 거기다가 연준이 지금 연준 탄생이 제 생각에 1914년인가 그러니까 지금 거의 100년 역사의 연준 역사에 한 번도 안 해본 길을 가는 거예요. 회사채를 사기로 했어요.
회사채 사기로 네, 했어요. 회사채 사기로 했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비이클을 중간에 무슨 회사를 만들어서 사지만 실제로 연준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조치를 그래서 그걸 질적 완화라고 한다고요? 양적 아니, 그러니까 완화가 아니? 그 연준이 그런 역할을 법적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지금 특별하게 연준 저 페드 액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예. 연준이 살 수 있는 자산 열거주의로 돼 있어요. 국채 예. 그리고 정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국영회사죠. 예. 그리고 이제 프레디메, 페디메 같은 MBS를 발행하는 정부 보증 기관 이렇게 예. 돼 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재무부가 300억 달러를 출연해서 자본금을 만들어서 회사를 설립해요. 여기다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부 보증 두 번째 항목에 해당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한 3천억 규모는 이제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겠지만 회사채를 사기로 했단 말이에요. 예. 그걸 질적 완화라고 한다. 예. 자, 불과 한 달 반 전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는 세상에서 제일 건강한 경제였죠. 근데 코로나가 상륙해 버리니까 이렇게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야, 이 경제가 이게 뭐 건강하고 불건강하고 이 차이가 진짜 깻잎 한 장 차이네. 그렇죠.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게다가 아까 네. 2%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재난소득이랄지 무슨 뭐 이렇게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현금 지급이랄지 이런 거 우리 옛날에 이제 무상급식 이야기 할 때도 예. 무슨 야 그거는 사회주의 정책이야 절대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회적 논쟁이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재난소득과 관련해서 거의 90% 가깝게 80%가 높게 그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과거에는 공격할 수 있는 대상들이었는데 미국이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그거 주겠다는 게 트럼프잖아요. 트럼프 예. 공화당이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이 1,000불, 2,000불씩 주겠다고 하니까 공화당은 그런 거 안 하고 시장에 맡기라는 주의 아닙니까? 원래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 한둔 거 아니에요. 지금 4개월치 월급 준다는데 실업자들한테. 그러니까요. 이게 설명이 좀 안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그 논쟁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는데 예.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은 있어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예. 트럼프는 급여소득세라고 해서 4대 보험 그냥 깎아주자. 그게 바로 주머니에다 꽂아주는 방법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맞아요. 생각해보면 그건 급여의 몇 %를 내는 거니까 고소득자일수록 많이 내던 걸 많이 깎아주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이 깎아주는 건데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해? 고소득자들이 과연 돈 없어서 지금 소비 못해? 라고 하는 질문. 너 선거운동 하는 거지? 라고 하는 비아냥까지 맞아요. 해서 지금 상원에서는 아직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초반에 그랬었고 지금 아직도 그런 물밑에서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의 멘탈리티에 오랫동안 자리 그렇죠. 잡고 있었던 네. 그 그렇죠. 레드 컴플렉스가 있단 말이죠. 네. 저거는 사회주의 빨갱이 정책 아니야?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것도 부동산 재벌이었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이게 다 막 희석화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예. 투자하시는 분들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릴 게 아니라 그 비 속에서 춤을 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갑자기 또 무슨 이야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예. 투자 이야기를 갑자기 하고 아니, 있어. 예. 예. 최 기자님 적응하셔야 돼요. 예. 저는 2년 만에 적응했잖아요. 네, 약간 이게 좀 예. 너무 좀 진도가 늦게 나가는 것 같아서 바로 좀 들어갔습니다만 예, 그러세요? 예. 지금 사실 정치권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우리 정당 정책과 맞는가, 우리 가치랑 맞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투자 상황도 역시 폭풍우와 같은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비구름이 막 끼고 있어요. 뭐 듣다 보니 그럴 듯하네.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빨리 저 코로나가 지나가고 뭐 이런 걸 기다려야 될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예. 열심히 그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투자하라고요 지금? 지금요? 예. 가야죠 지금? 들어가야죠. 지금 왜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요즘 좀 주가가 많이 내려서 예. 약간 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좀 갔다 해요. 예, 근데 이해하세요. 막간에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프로님은 지금 들어갈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간다는 건 어디? 그 주식시장. 근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 왜 주식을 투자하냐, 사냐, 뭐 이렇게 예. 왜 들어간다는 표현을 해요? 들어간다 네? 나온다. 방송 들어간다. 아 네? 그러네.
주식은 꼭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이미 그러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금 들어간다는 아, 얘기를 안 하잖아.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미 들어가 있고 많이 물려 있어야 정상이에요 지금. 본인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이미 들어가 있겠죠.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사랑한다면 주식이 없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사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마이너스 30-40% 정도는 나야 기본적으로 애국심을 증명할 수 있다. 우리 20, 30대 청취자, 시청자들 툭 낙엽대는 소리가 막 들린 이렇게 멘트를 날리니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아, 20대가 어떻게 주식을 합니까? 소장님 제대로 한번 짚어주세요. 삼성전자 이 부분은 4만 원이면 답답합니다. 사는데 아니 뭐 치킨 한 번 네. 친구들이 안 사 먹으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좀 들으시려면 김동완 소장님하고 오윤혜 씨가 나온 저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지난주에 방송한 거 있어요. 그거 굉장히 좋아요. 20, 30대 주식 투자자들에게 주는 조언. 오늘 정치 이야기 하니까 다음에 초대할 때는 예. 어떤 컨셉인지 분명히 얘기 좀 하고 보내주십시오. 야, 근데- 그래서 예. 지금 이제 투자할 때냐 아니냐는 이제 많이 걱정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지금 떨어진 것 같긴 하지만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지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이 제일 최저가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들 하신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미 지금 못 들어간 걸 너무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신호등이 내 앞에서 빨간불로 바뀌었다고 해서 섭섭해할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 다음 신호에선 내가 제일 처음 건너게 될 테니까. 오늘 이쪽으로 이제 앞으로 컨셉을 쫙 바꾼 거예요. 저는 이제 일로 예. 가겠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괜찮은 말 같은 거 예. 한두 개씩 애워 와가지고 어떻게 이 방송이랑 엮느냐가 제가 문제예요. 좀 정리 좀 할까요? 예. 최근에 사실 제가 저희 방송 3프로TV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정말 한 2, 3년 만에 정말 솔직히 끊였던 친구들, 후배들 뭐 이런 지인들이 전화 엄청 와요. 지금 증권 좀 사도 될까요? 주식 좀 사도 될까요? 진짜 돈이 많구나. 네, 돈이 이런 많이 분들이 필요했구나. 굉장히 많은.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글쎄 그러면 조금 이제 여운을 남기면 삼성전자 어때요?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대부분이. 네, 그래서 이제 음. 제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요. 주식을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충 10년 이상 그리고 이제 평생 자신의 자산이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한 1, 20은 나 주식하지 예. 이런 마인드가 정말 확고하시면 지금 괜찮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삼성전자가 작년에 6만 원이었는데 올해 보니까 4만 원대네. 이거 줍줍이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연상을 하시더라고. 자기가 살고 싶은 동네가 있어요. 도곡동이다 무슨 압구정동이다. 저거 30억이었는데 오늘날 보니까 20억이야. 맞아요. 돈 있으면 줍줍인데 예. 주식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이 부동산과 주식의 차이가 뭐냐면요. 물론 부동산도 뭐 빠질 수는 있죠. 근데 부동산이 뭐 이 상장 폐지되고 그런 거 있어요? 상장 폐지되지는 않죠. 네. 자기가 가서 그냥 살면 그것은 되니까. 집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은 아무 효용성이 없어요. 종이에요. 요즘 종이도 안 주죠. 전자증권이니까. 그렇죠. 배당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주식은 나한테 성가신 존재지 아무 경제적인 실질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업이 영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어서 배당 재원을 만들어서 내가 나눠줄 수 있다는 전제로서 내가 주식 투자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시세 차익보다 배당을 누가 많이 주냐, 배당을 영속화할 수 있는 기업이냐, 비즈니스를 보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보고. 근데 우리는 항상 많이 떨어졌냐? 이거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단기적 차익. 그래서 제가 예. 정리하면 예. 지금 이 찬스는 주식을 살 찬스가 아니고요. 좋은 기업을 발견할 수 있는 찬스예요. 맞습니다. 예. 예. 이런 상황에서도 이 회사는 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네. 이런 회사 배당을 줄 수 있는 회사네. 그런 회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닷가에 물이 빠지면 누가 수영복을 입었고 누가 안 입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어떤 기업이 정말 괜찮은 회사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찬스로는 활용하시라.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일단은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이 전부 다 지금 그 전에 물어보니까 서울에 사시고 네. 그래서 지역 공약, 총선과 관련해서 지역 공약이랄지 또 개발 공약 우리가 총선하면 무조건 또 부동산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한동안. 네. 근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다 덮였단 말이죠. 예. 이 나온 사람들의 무슨 공약이나 이런 거를 좀 살펴보셨어요? 어떠십니까? 경제적인 원래 공약. 총선 공약은 똑같아요. 여야나.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예, 지역 현안이기 때문에요. 예. 누가 헤드라인을 어떻게 뽑느냐의 차이지 읽어보시면 예. 선거 공약이 똑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강남 쪽에서 저 진출한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들도 그 부동산세 낮추라 그러던데요. 그 똑같대. 예, 똑같아요. 네. 표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당에서 내가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내가 국회로 들어가야 예. 당신들 부동산세를 종합 부동산세를 낮출 수 있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더만요. 예.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여당 후보의 공약이 있으면 예. 그걸 순서만 바꾸면 다시 야당 후보의 공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순서까지 똑같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예. 그래서 이제 굳이 내가 공약을 보고 총선에 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예. 그럴 때는 이제 그 당의 공약을 좀 볼 필요는 있겠죠. 그 당의 공약은 좀 다르거든요. 어쨌든 그렇죠. 예, 네. 당의 총선 공약은 좀 다르니까 음. 이 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가치랑 그래도 좀 맞을 수 있겠다. 뭐 예를 들면 어디는 좀 더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더 무게를 두고 분배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또 어디는 성장이라든지 뭐 개발 이런 거에 더 무게를 둔다면 그거에 의한 선택은 이제 정책을 보고 한다면 그렇겠지만 각 그 지역구마다 나온 후보들의 여야 후보 뭐 어떤 그 정책 차이는 사실상 거의 없을 뿐더러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게 지켜지는 경우는 대단히 좀 드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네요. 예. 2%는 혹시 맞아요. 여야의 경제 공약에 대해서는 다들 비슷한 방향이죠. 예.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개는. 보수와 진보가 사실은 내놓는 정책이 거의 비슷해요. 여러 분야에서. 그러니까 사실 진보라고 하는데 진보 민주당이 진보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박원석 정책위 의장이 정의당. 예 정의당이 네. 김남국 후보한테 우리 프로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언제부터 같은 진보였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 김남국 거예요. 후보도 상당히 그 당에서는 약간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분 아니에요? 진보가 아니다. 어차피 무주택자랄지 서민이랄지 비정규직으로 그 위주의 정책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네.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당신들은 그냥 중도 보수 정도인 것 같다. 뭐 이런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아까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차별성은 없다. 왜냐하면 지역 민원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여당 출신 지금 국회 현역이라면 야 내가 그래도 힘이 있지 않겠냐? 구청장도 나랑 같은 당이고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네. 추진력에 있어서 있다. 야당보다. 그래서 이제 야당은 정권 심판론으로 가는 거고 여당은 야 이게 저 대통령 뽑는 거 아니잖아. 지역 일꾼 뽑는 건데 예. 현역을 뽑고 집권당의 나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항상 그래서 총선은 현역 및 그 집권당 의원은 현역 프리미엄 및 집권당 프리미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 야당 및 지금 현재 도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보다도 더 큰 프레임에서 정권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요. 예.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지금도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정책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정치인들은 항상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나아질 거냐를 걱정해요. 그건 양쪽이 다 똑같은데 그게 양쪽이 다 선량해서가 아니라 표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충돌하는 몇 개의 정책이 있죠. 하나가 부동산 정책, 또 하나는 뭐 선별적인 복지냐 아니면 보편적 복지냐 하는 문제. 이번에도 그 재수당 관련해서 또 그런 게 한번 그렇죠. 이슈가 있었죠. 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양쪽의 입장이 상당히 대립되고 있는 이슈예요. 그러나 그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양쪽이 어느 한쪽은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이고 어느 한쪽은 안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당이 내놓는 정책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지 않느냐 이거 좀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야당이 주장하는 정책은 그렇게 잡으면 집값이 더 올라갑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결국은 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건 서로 부담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에게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을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를 하는데 그 수단이 여당은 이 올라가는 집값을 다양한 수단, 특히 세금 등을 통해서 눌러야 된다는 거고 야당에서는
그거 그렇게 계속 누르면 누르는 대로 공급이 안 될 텐데 우리나라는 공공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민간이 집을 만들잖아요. 즉 다주택자가 임차인들에게 집을 빌려주지 않으면 서로 피곤해지는 구조에서 어느 한쪽만 누르면 이거 공급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자꾸 더 오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도 굉장히 치열할 것이고. 네. 근데 어쨌든 제 끝나지 않는 생각에는 이야기죠. 예. 부동산 이슈가 선거 쟁점으로 부각이 되면 그건 결코 여당에게 도움되진 않아요. 이게 55대 45잖아요. 네. 55가 집 가진 사람들이고 45가 무주택자예요. 아니 근데 예. 무주택자마저도 주택 경기가 안 좋아서 피해를 본다는 심정적인 그 부분도 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자기의 예. 어떤 경제적인 입장과 예. 어떤 분위기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소득주도 성장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저 2% 정프로한테 한번 얘기한 바가 있는데 저희가 사무실 근처에 콩나물 국밥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단골이거든요. 예. 그 매번 이제 그 전날 뭐 음주를 했다거나 아침에 가거나 저녁에 점심에 가서 먹는데 그 집 주인 아주머니가 한 60대 중반 되셨는데 저한테 그래. 아유 이런 거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다 망했어요. 그래. 그래서 그냥 듣다가 보니까 고용인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아. 본인 혼자 하시는데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나도 계속 듣다가 예. 아니, 사장님 그 소득주도 성장에서 저기 뭐야 최저임금 올라서 사장님이 뭐 큰 피해 보시는 거 있어요. 그랬더니 여하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저임금 안 나가시잖아요. 그랬더니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결국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은 자녀분들이 최저임금의 수혜를 보는 분들이더라고. 그리고 최저임금의 수혜를 봐서 콩나물국밥 한 그릇 더 사 먹을 수 있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예. 거죠. 경제적인 자기의 경제적인 포지션과 그렇죠. 어떤 경제 이슈를 정말 정밀하게 그것을 표로 이렇게 하느냐, 그건 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상당히 그 제대로 정보를 갖지 못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저널리즘 공부를 할 때 informed citizen이라고 해가지고 네. 제대로 정보를 갖고 있는 시민들, 유권자들이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대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이 정보를 가지고 올바로 판단을 못하고 한쪽에 완전히 편견이나 선입관을 가지고 하니까 네. 그래서 치열한 이제 여론전을 하는 거지. 역으로 정치인들은 어떤 자기들한테 불리한 사실은 이렇게 숨겨버리고 그리고 유리한 그렇죠. 사실은 최대한 또 부각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예. 또 방송 장악도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거 부동산 같아요. 얘기를 하다가 좀 예. 엮기로 했는데 예. 자 집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정보를 왜 집값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잡으려고 그러냐. 그리고 실패 계속 하는데 집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올랐지 않냐 그래도 그렇지. 실패해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가 선거 쟁점화된다는 건 여당한테 하등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실패했고 실제로 집값 잡으려는 올랐고. 정책이 지금은 뭐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막 이러니까 예. 주춤하고 뭐 빠진 그게 어떤 이유든지 빠지고 있지만은 그렇죠. 어쨌든 간에 한 2년 동안 엄청난 많은 정책을 냈는데 잘 안 통했단 말이에요. 올랐어요. 그건 그 예.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경제 정책 중에 여야 혹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체로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줄 수 없다. 결과물로서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이 주택 정책이잖아요. 맞아요. 부동산 정책이에요. 예. 그게 정치 쟁점화됐을 때 별반. 그래서 여당 국회의원 후보나 여당 현역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역에 관련 가서 내가 집값 잡겠습니다. 이런 사람 전혀 없죠. 지역적인 그 현안을 타결해서 제가 집값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있지만 내가 집값 때려잡겠습니다 하는 국회의원 보셨어요? 여기 철도 놓겠다, 없어요. 도로 놓겠다, 다리 놓겠다 이런 사람 지하화합니다. 예. 철도 지하화합니다. 뭐 강변강목도로 지하화합니다. 이런 공약을 하죠. 그거 다 집값 올리.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들도 다 35층 그거 내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강변에 있는 거 35층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초고층 규제하나? 예. 강남 강북 할 거 없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지역 후보 그 지역구로 그럼요. 가면 어쩔 수가 없지. 네, 그럼 야당에서 그거 하는데 그럼 나는 그거 반대요. 그러면 집 가진 사람들 다 반대할 텐데. 그렇죠. 집값에 관한 말씀하셨던 그 최경영 기자가 얘기했던 인폼드 시티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예.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건 마치 국제 유가가 오르내리거나 미국의 주가가 오르내리거나 심지어 금리가 오르내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다고 이게 정부가 뭐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예. 이미 그건 알고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유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유가가 또는 오른다고 해서 이게 우리 정부가 정책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유권자들도 꽤 많거든. 집값도 예. 상당 부분 그래요. 그러니까요. 집값도 예. 상당 부분 그래요. 예. 물론 정책으로 인해서 그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최근에 집값의 흐름을 보면 전 세계가 다 비슷해요. 그렇죠. 유럽도 다 마찬가지고 올랐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오른데 다 올라요. 우리가 네. 그동안 야 저 나라처럼 정책하면 집값이 잡혀라고 하는 나라들조차도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독일도 올랐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집값이 왜 올랐어 그러면 지난 정부 때 최모 장관이 빚내서 집 사라는 초이노믹스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 그러면 그 장관이 일하지 않았던 독일, 영국, 미국은 왜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시작될 때 집값이 오르는 게 그게 이 정부 잘못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미스인폼드 되니까 예. 이 정부 잘못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정부도 우리가 그럼 뭘 좀 해야 되나? 라고 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을 잡는다는 건 저 미국 주가 떨어지니까 당신들이 좀 올려봐라 하는 얘기하고 비슷하게 어렵고 답이 없어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섞여 있으니까. 그런데 예. 사람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그럼 그때 정부는 이 집값이라고 하는 건 이러저러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당분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정책이 나중에 먹히고 나면 또 천천히 공급이 될 테니 예. 조금만 좀 참아보십시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티즌들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집값은 잡아야 되는데 우리 책임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하니까 다주택자들 때문이다 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그들을 공격함으로써 뭔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책임도 아니었던 거예요. 회피해야 할 책임도 아니었던 것인데 그런 식으로 스토리가 굴러가는 거죠. 그러니 계속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경제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유권자가 많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 5천만 명의 유권자 중에 10만 명이나 될까요? 근데 이제 2%를 보시는 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유권자들에게 이게 왜 굉장히 복합적이고 전 세계적인 문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뭐랄까요 정책의 한계 그 바운더리는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죠. 근데 다만 이제 예. 조금 제 예. 우려되는 부분은 인폼드 시티즌이 좋죠. 뭐 나쁠 거 없는데 과연 그럼 전 국민이 인폼드 시티즌이 돼야 되느냐? 저는 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선진국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예를 들면 전 세계 집값 상승이 우리나라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등등 여러 가지 원인을 다 알고 있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 예. 근데 하지만 나는 음악하는 사람인데 전혀 그쪽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너넨 인폼드 시티즌이 아니니까 공부 좀 해라 임마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진 않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올바른 스탠스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정부뿐만 아니라 경제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을 그걸 이거는 이것 때문입니다. 혹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리니까 그때부터는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 그 책임을 예를 들면 뭐 정치인들에게 니네들이 왜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게 하느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시민들 당신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이걸 제대로 모르니까 정치인들이 이러지 않느냐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네요.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저런 식으로 인기 발언을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면 정치인이 달라지고 나서 시민들이 달라지느냐, 네. 시민들이 달라져야 정치인이 달라지느냐 하는 이슈에 대해서 저는 미안하지만 시민들이 달라지셔야 정치인이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 우리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항상 공부를 하고 편한 결론 내리지 맙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다 말도 또 맞는 것 이 같아요. 부분에 대해서 저는 2%한테 좀 편을 들어주고 싶은데 예. 그 예전에 이제 만들 수 우리가 없지. 이제 이 내 말이 논리적이거든. 부국강병이라고 이제 닭인가 계란인가 뭐가 앞인 거야? 아니, 부국강병이라는 용어를 써요. 예, 우리가 예. 예전에 이제 예. 그 열전이나 이런 걸 이제 읽어보면 예. 부국강병의 뜻이 뭐냐면 대체로 근대 전에는 군사력을 기준으로 강병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땅을 옆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옆 나라의 재화나 사람이나 돈이나 이런 거 갖고 와서 자기 나라 자국민에게 나눠주는 시스템. 그게 이제 부국강병의 전형적인 구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2% 얘기를 하냐면은 자 그러면 현대판 부국강병은 뭐냐, 그죠?
제 생각에는 지혜로운 국민들이 많이 구성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결국은 부국강병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나라가 말씀도 좋다. 작든 크든 간에. 예. 왜냐하면 예. 지금 전 세계가 네트워킹 돼 있잖아요. 전 세계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제 주식 우리나라 뭐 주식하면 삼성전자 얘기만 하면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애플 얘기도 해야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도 아마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평균적인 사람의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그 지혜 수준이 대한민국 사람이 훨씬 높아요. 예를 들면 훨씬 높아요. 정말. 네, 훨씬 높으면 예. 사회 참여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이 되고 그 적극성이 왜곡되어지지 않고 라이트 디렉션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면 정치인이 바뀌죠. 왜? 표로 이제 4월 15일 합니다만 표로 심판하니까 헛소리 하면은 저 개념 없네 저 아저씨 이렇게 해버리는. 그러니까 거기에 파퓰리즘이다 뭔가 우민하다 막 뭐 선동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제거되는 과정이 사실 정치에 선진하고 그 나라가 이제 부국강병, 즉 현대판 부국강병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면은 이거 저는 정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미국 네? 시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선진적이고 네. 그 수준이 높다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잘 살고 있으니까요. 전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시민들이 정말 너무나 그 정치식 떨어지고 아는 것들이 너무 없어갖고 지금 이렇게 됐느냐,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됐느냐, 그것이 전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맞는 것 같네. 미국은 네. 방금 말씀하신 건 아니, 최경영 기자가 음.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훨씬 더 높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건 맞아. 우리가 미국보다 잘 살아야죠. 정치도 잘 돼야죠.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지. 그게 이제 정프로의 네. 논리가 그게 엘리트주의예요. 제가 엘리트주의가 아니고 반대쪽이죠. 엘리트가 바뀌면 네. 엘리트가 바뀌면 나라를 제대로 리드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이라고 그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의 나는 정프로 이 말도 참 좋은 것 같은 게 미국의 엘리트나 미국의 정치인들 빌 게이츠뿐만이 네. 아니고요. 네. 기업인들의 정치인들의 수준이 우리랑은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제가 영어도 잘하죠. 거기. 정치 거의 한국어는 못해. 한국어는 못하는데. 근데 그게 영어가 유창해 아주 그게 정치인의 수준이 아니라 사실 뭐 우리 최 기자님은 미국 사람의 시티즌십 예를 들면 국민들의 수준이 저도 경험했죠. 뭐 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중하층 사람들의 어떤 민도가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낮아요. 40% 타임즈에서 문맹. 문맹. 네. 실질적인 문맹들이 40%예요. 40%. 그런데 우리가 네. 갖추지 않고 못하고 비교적 열의에 있는 게 뭐냐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법치에 대한 시스템, 그 제도에 의한 통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전통으로 남아 있는 사회가 미국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법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법 관련된 법을 이렇게 해서 야 이거 빠져나갈 구멍이 좀 있나 한 3일 동안 계속 연구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보여요. 예를 들면 제 얘기가 아니라 법률 전문가예요. 근데 미국에 관련된 법을 해서 이렇게 빠져나 저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법치의 전통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일반적인 국민의 수준하고 이렇게 관련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얼만큼 빨리 고양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민주화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속도는 정말 엄청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은 비교적 아까 정프로 얘기가 맞는데 이게 골든 크로스 나는 상황이었고 정프로 얘기가 뭐가 맞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지. 그럼 미국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가지고 우리나라보다 잘 삽니까? 이 얘기죠. 그래서 그게 얼마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반적인 그 국민의 수준, 지혜, 제가 말씀드린 이 지혜 수준이 골든 크로스를 나기 시작한 그 무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그 앞날, 그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해서 저는 결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고 미국이 더 밝다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 많은 천연 자원과 국토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걸 감안해서 생각했을 때. 그건 진짜 인적 자원에 관한 이야기는 왜냐면 진짜 60,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보잘것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 거기에서 확 이렇게 민도가 저하고 비슷한 세대이지만은 그때 꼭 많이 그렇게 들었던 얘기가 뭐예요? 코리아 타임. 비슷한 좀 다정하게 얘기 좀 나누셔야 되겠다. 코리아 타임? 코리아 타임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 15분 1시간 뭐 그냥 늦는다. 그거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들이 한국 그 코리아 타임이야. 그런 얘기 엄청 들었거든요. 맞다. 지금 코리아 타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한국 사람처럼 약속 시간 잘 가장 잘 지키는 나라죠, 예. 우리나라가. 예. 민도가 바뀐다니까요. 국민의 수준은 개선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굉장히 빨리. 맞다. 그게 분수령이 어디냐면 저는 87년도에 그 우리 체제가 민주화 체제로 넘어서면서 합리주의가 들어온 거고, 그죠? 그러면서 엄청난 속도로 우리의 사회 수준과 국민의 수준이 굉장히 빨리 개선되고 있는데 정치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아까 그 더불어민주당도 중도 보수나 중도 진보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념적인 건 뭔가를 주장하기 전에 이렇게 서로 만날 지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근데 주장하는 거는 또 나는 쟤랑은 완전히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옆에서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정책들은 특히 뭐 미래통합당은 이 정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규제 완화 또는 뭐 노동 유연성 기업 규제 완화 이러면 왠지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면서 미래통합당에게는 표가 오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고 미래통합당이 주로 더 많이 주장을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공약 중에 이런 게 있네요. 미래통합당은 노동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이건 사람 자르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표가 이제 달아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규제 완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 머릿속에 야 기업 규제 완화면 좋은 것 같아. 경제 성장이 높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표가 들어오는 소리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이거 말이 좋지. 이거 사람 자르자는 이야기니까 표가 달아나는 소리란 말이지. 근데 유리할 때는 그리고 이제 상황이 좀 괜찮으면 이제 기업 규제 완화 이야기하고 요새 같은 경우는 이 이야기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기업 규제 완화요? 아니요. 노동시장.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서도 예. 뭔가 미스인폼드 된 게 있어요. 예. 미국은 노동시장이 아주 유연하잖아요. 음. 그게 정말 그렇게 사람 자르고 나쁜 거라면 음. 그 시스템이 어떻게 유지될까요? 좋은 이야기 오늘 많이 하네. 예. 그러니까 세상에 예. 좋기만 한 시스템이 어디 있고 나쁘기만 한 시스템이 어디 있냐고요. 백업 시스템이 있어요, 미국이. 미국이 사회복지 제도가 뭐가 있어요? 아니, 지금 그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오바마 대통령 때 오바마 대통령 때 그 만들어 놓은 백업 시스템이 있어요. 대박이다. 예. 미국의 노동 유연성은 오바마 네, 대통령 3대1이에요, 이전부터도 지금. 있었어요. 아, 그래.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요. 예. 자, 일단 기자 두 분 싸우는 거 한번 노동 불구경하겠습니다. 유연성이라는 게 기자 두 명이구나. 있으면 고용이 보장되는 면이 있어요. 노동 없으면 즉 우리나라처럼 뭔가 사람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절차와 조건이 마련되어야 되는 곳에서는 예. 사람을 잘 안 잘라요. 그럼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게 못 자르지 사실은. 안전판이라고요. 그렇죠. 예. 뭐 정규직은 그런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도 안 생겨요. 예를 들면 최경영 맞아요. 기자가 맞아요. 이게 예를 들면 엊그제 우리 사장이 KBS 사장이 예. 최경영 기자를 뭐로 했어요. 예. MBC 출신이죠. 억울하게. 예. 아니 MBC 출신. 그러면 MBC에서 현역이 현역. 예. 고용이 유연하다면 예. 예. 아니 당신은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하느냐. 예. 한마디 쏴붙이고 예. 나 여기서 안 다녀. 한 후에 예. 더 좋은 KBS 회사. 더 KBS보다 더 좋은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 당신 이야기하니까 있어요, 없어요? 미국 시장 이야기하니까. 예. 어쨌든 CNN. 예. 뭐 다른 유사한 조건의 다른 직장으로도 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왜냐면 예. 다른 유사한 직장에서도 해고하거나 자른 사람이 있으니까 그 빈자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예. 고용의 유연성이 없고 근로자의 그 일자리를 보호하는 정책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데 빈자리가 안 나요. 그러다 보니 회식 시간에 뭐 예를 들면 추행을 하든가 토요일 날 상사가 주말에 등산 같이 가자고 하든가 그 어떤 불합리한 요구를 해도 그 회사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서 사표를 던지고 나가면 빈자리가 없는 이유는 그게 고용 안정성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그때그때 다른데 다만 일자리라고 하는 건 미안하지만 기업을 하는 사람, 창업자 혹은 기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들 입장에서 사람 몇 명 더 뽑아볼까? 라는 생각을 할 때 아이고 사람 뽑았다가 저거 이상한 사람 뽑히면 자르지도 못하고 이거 안 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자꾸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고 뒤로 나가니까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라고요. 이 이야기는 전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고요. 제가
라운드 2. 어제 파이트. 아니 현역 대표이사예요. 동의하는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경영자예요, 경영자. 동의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어제 저 밖에 계신 그 PD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뉴스타파 있을 때 있잖아요. 예. 노홍철 씨 형님이 캐나다 맥길 대학교의 경영조직론 박사과정이에요. 캐나다 넘버원 대학이죠. 예. 맥길 대학이.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KBS, MBC는 왜 언론사들이 파업을 하냐? 니들 실력 있으면 그냥 나가서 실제로 이제 미국은 그렇거든요. 미국이랑 캐나다는 그래요. 직장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직장이 마음에 안 들면 니들 실력이면 그냥 나가서 그냥 차려. 아니면 회사 많잖아. 이 이야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유연성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KBS하고 MBC라는 큰 공영방송에서 잘리게 되면 이거는 1군 시장인데 1군 시장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미국은 1군 시장이 수십 개가 있는데 한국은 1군 시장이 한 3개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한 1억 받던 사람이 5천만 원 받으면서 그러면서 바로 2군 시장으로 내려간다. 2군 시장이란 게 종편이다. 근데 갈 수가 없다. 예? 갈 수가 없어. 이거야말로 엘리트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스터 트롯이 37% 나왔어요. 예, 잠깐만 이게 이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관련해서 한국이 얼마나 이제 경직돼 있는 기본적으로 산업 구조가 다 그렇게 경직돼 있어요. 1군 시장과 2군 시장이 완전히 뚜렷이 나뉘고 2군 시장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비정규직 시장은 완전히 1군 시장과 양극화가 돼 그렇죠. 있습니다. 고용을 안정하게 만들려니까 보호해야 되고 그렇죠. 보호해야 되니까 빈자리가 안 나오고 그렇죠. 빈자리가 안 나오니까 사람을 못 뽑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맞는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대기업 정규직의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어떻게든 더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이거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처럼 가야 된다는 거에는 동의. 그건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이건 동의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냥 진리예요. 진리. 예.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동의하는데 그 말이 왜곡돼서 나는 한국적 상황에서 왜곡돼서 20은 동의해요. 20%는 그렇게 가야 돼. 밑에 있는 80%는 근데 훨씬 더 많은 사회적 보장망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기업의 너무 쉽게 잘리고 우리나라에 너무 쉽게 힘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위 20% 말고 네. 고용이 제대로 보장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것만 거예요. 문제인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자꾸 강조를 하면 안 된다. 자,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할 필요성이 예. 있어요. 제가 사회를 볼까요? 아, 형님, 왜 근데- 사회를 보세요? 사회자 아니었어요? 나 지금 사회자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의 고용이 경직돼 있는 영역만 자꾸 상상해서 그렇죠. 지금 그 얘기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의 그 제조업 단위의 그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 단위 고용 안정성 없어. 아니 무슨 그러니까. 안정성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망도 없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상위권에 있는 그 기업체들 있잖아요. 은행이면 은행, 무슨 재벌 그룹이면 재벌 그룹에 굉장히 견고한 고용의 안정성이 있죠. 명태 시스템이 있고 인피가 있고 뭐 이렇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정부가 그들을 보호하려고 억지를 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면 미국의 가장 잘 나가는 회사들 보시면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최고의 연봉을 줘요. 최고의 자율성을 줘요. 그리고 최고의 노동 유연성이 있어요. 내일부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불만 없이 짐 싸갖고 가요. 왜? 딴 데 갈 데가 있어요. 그거까지 2% 말이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 왜 그렇게 못하냐? 그러면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 가버넌스를 한번 보세요. 예. 경영이 합리적이지 않은 면이 굉장히 많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세습이란 말이에요. 네. 아니 3대 4대째 세습하는데 경영이 합리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주주로 미국처럼 대주주로서 그렇게 하고 경영 혁신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 상황에서 그 회사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고용의 유연성도 담보될 수 있어요. 근데 경영은 100년 동안 같은 가문에서 경영해요.
그러면 노동의 유연성만 계속 강조해요. 음. 그게 가능한 밸런스라고 보세요? 아니, 형님까지 뛰어들고 그러세요. 아니 저는 그건 아니라는 거지. 사회자는 중립을 지켜야죠. 왜 그러십니까? 이게 또 자, 우리 저 중립은 또- 청취자분들한테 그러면 예. 우리 선택을 받도록 또 하죠. 정프로. 예, 우리 네. 최경영 기자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KBS 적어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이진우 기자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MBC. 예. 그리고 우리 김프로님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예. 신과 3프로, 함께를 3프로 TV. 3프로. 예, 3프로 TV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근데 저기 3프로 그 소장님하고 예. 네. 뒷말을 또 이어서 그냥 소장님이 해주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얘기 끝났으니까 이 얘기는 그만하고 정리하자면 예, 고용의 안정성 중요하고요. 예. 고용의 유연성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맞아요. 예, 거기에 따른 사회 보장 제도도 상당히 중요해요. 예.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러면 셋 다 중요하니까 이걸 셋 다 어떻게 좀 잘 버무릴까? 뭘부터 좀 해야 될까? 누가 먼저 양보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고용의 유연성 저것 입에 담지도 못할 얘기를 하는 친구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토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얘기. 예. 갑자기 황희정승이 또 되셨어. 아니 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제 내가 원래 아주- 정승 스타일이야. 사실은. 아주 짧은 아니, 생각을 여기. 네, 말씀드리면 저것도. 70년대 80년대는 그런 평생 고용을 하는 것도 괜찮은 우리 경제 시스템이었다. 네. 하지만 지금 2020년 지금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대학교 졸업하고 혹은 뭐 학교 졸업하고 평생 한 직장으로 죄송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네. 하니까 목이 메이잖아요. 한 사람이 한 직장으로 같은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평생을 감정 가는 불가능한 거는 거 많아. 굉장히 쉽지 않은 경제 시스템이 지금 이제 된 것 같다. 맞아요. 네, 그게 좀 예. 바뀌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본 쪽으로 가면 일본 아직도 그러면서 이제 임금 소득이 정체를 해서 거의 임금이 안 네.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혁신도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다 균형이 맞아야 될 것 같고요. 소장님 말씀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니, 제가 맞는 얘기를 이준우 기자 말씀도 맞아요. 맞아. 2% 말씀 맞아요. 우리가 지금 예. 방송을 같이 한 게 2년 반 정도 예, 됐거든요. 다- 도저히 예. 있을 수 없는 진짜 불가사의한 일이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 2년 반 비슷하시죠 동안 뭐. 정말 달라요. 네. 아니 나는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근데 다 합리적이신 것 같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하죠. 그 계속 저는 그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사람들 생각에 관해서 제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미국의 리더십이랄지 중국의 리더십이랄지 자본주의의 모습이랄지 이런 것에 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가고 우리는 어떻게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나 댄 패트릭이라고 그 텍사스 부지사 하신 분이에요. 네. 그분이 나이가 1950년생 70세가 넘으세요. 근데 야 할아버지인 내가 희생하더라도 우리 손자 세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계속 미국 경제가 사실상의 폐쇄 조치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 빨리 풀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주식 시장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스탠스도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생명은 지금 사실은 미국은 방역에 사실상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생명은 못 구하고 난 근데 주식 시장은 구하겠다. 근데 그러려면 그냥 직장 나가라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래도 되는 건지 그리고 그게 또 먹혀 미국에서 월스트리트 저널도 막 그렇게 써요 사설에서 지금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근데 우리도 아마 그 상황이 됐으면 그런 아비규환의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왔을 거란 말이지.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식으로 갔어. 그러면 이게 미국의 지도력이나 세계 자본주의가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인간의 얼굴을 그래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총선을 우리가 어떤 식의 우리가 꿈꾸는 어떤 미래는 도대체 뭐가 돼야 되지? 총선 이후에?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답정너 아닙니까? 너무 답정론가? 쉬운 질문이니까 정프로가 답해 주세요. 예. 예? 너무 쉬운 질문이니까? 예. 아니 뭐 이건 보수냐 진보냐 이런 걸 떠나서 예. 인간의 얼굴을 해야 된다. 이거야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사실은 지당하신 말씀이고 음. 어느 나라나 뭐
국경을 다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해야 될 일이긴 하나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선택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이 확산 이거 방지하는 거는 이거는 여기에 돈을 같은 돈을 예를 들면 뭐 100원을 쓰는데 확산 방지에 80원 그다음에 치료에 20원을 쓸 거냐 아니면 요거는 뭐 확산 방지에는 한 20원 정도를 쓰고 나머지에 더 많은 돈을 써서 결국 국민 행복을 좀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냐 요거를 결정하는 거는 아마 뭐 각국 정부가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기는 합니다. 좀 두서가 없죠? 두서가 없죠? 결론도 예. 없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경제적인 의미에서 예. 국제 경제적인 의미에서 좀 보면 참 묘한 시점에 벌어진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보세요. 4년 전에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우리 얘기 잘 안 들어주거든요. 미국의 46대 대통령이 되잖아요. 이렇게 대우받고 예. 사세요? 큰형으로서? 대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근데 심하다. 서로 되는데 들어주겠다는 동의를 하고 자, 난 이건 다음에 뭐냐면 지금까지 전 세계의 경제 질서였던 상호주의 세계화의 단절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4년 동안 자기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외치면서 그런 정책을 했잖아요. 그랬죠. 중국하고도 싸우고 유럽도 깨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 뭐 50배 내라 그러고 막 이렇게 그 동료 정치인들이하고 참모들도 미스터 프레지던트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갖고 나왔던 정치 슬로건이 그거기 때문에 미국 우선주의고 그거는 전체적으로 고립주의잖아요. 불간섭주의예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더 하겠다라고 나온 게 2020년이란 말이에요. 예, 재선.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 대한 재신임일 수 있지만 트럼프의 어떤 정치 공약, 경제 공약으로서의 재신임인데 그건 반세계화란 말이에요. 예. 근데 딱 2020년 봄에 뭐가 터지냐면 코로나19가 터졌어요. 국경 봉쇄란 거예요. 유사일에 모든 유럽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못 들어옵니다. 이거 처음이잖아요. 유럽 모든 나라들이 각국의 봉쇄를 한 거예요. 유럽은 한 나라인데 EU 한 나라잖아요, 사실. 국경이 없는 사회 아닙니까? 그 국경 봉쇄한 거죠. 한국도 국경 봉쇄 당하거나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다 국경 봉쇄. 왜 이 시점에 이런 일이 터졌을까? 이 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뭔가 굉장히 큰 시그널이에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다시 이 바이러스가 없어진다고 해서 전으로 돌아가서 와 우리 옛날처럼 다 교류하고 이런 걸로 100% 돌아갈 거라고 보세요. 방역, 검색, 그죠? 국경을 통과하는 행위 이런 거에 야 우리 너무 막혔나 봐. 다른 나라하고 왜 이렇게 많이 자유롭게 교류해야 되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사실 트럼프가 경제적으로 얘기했던 미국만 잘 살아도 돼. 같이 공존 안 해도 돼. 이런 분위기에 굉장히 힘을 실어줄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사태, 미국 내의 사태를 잘 마무리한다면 자신의 아주 정책으로. 안 좋네. 네. 예. 그 시나리오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이게 터진 거란 얘기죠. 예. 이게 길게 갑니다. 경제적으로는 적어도 올해 내내 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인받는다. 한 번 더 하세요. 한다는 건 안 그래도 이거는 반세계에 대한 정책적인 정책에 대한 추인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극한적인 걸 한 거잖아요. 국경을 폐쇄하고. 그죠? 예. 소통을 안 하고. 미국은 견딜 수 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트럼프가 승리를 한다는 건 경제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건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와 소통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나라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어려운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 금융시장의 출렁거림 때문에 사실 그 이면에 있는 걸 잘 못 볼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묘한 시점에 터져버렸다. 물론 사후 처리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트럼프한테 불리할 수도 있지만 이걸 이겨내고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트럼프의 고립주의나 반세계화에 대한 정책을 훨씬 더 힘을 가지게 되겠죠. 골치 아프네. 네. 예. 총선 이야기니까 각자 지금 뭐 그 지역구 누구가 후보인지는 대충은 당은 아실 거고 후보 이름은
모를 수 있지만 저도 잘 후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총선 결과도 좀 예측을 해주세요. 한 300석밖에 안 되니까 군소정당 몇 석, 그 다음에 집권여당 몇 석, 그 다음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몇 석 해가지고 1, 2, 3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예, 이거 박제되는 거죠? 예, 그럼요 박제되는 거예요. 박제되는 거죠. 예, 예. 4월 15일 이후에 한 번 더 깝니다. 그래서 이런 걸 왜 예, 질문하는지 알겠어요. 왜? 아니 당연히 궁금하니까. 너 어떻게 궁금하잖아. 생각하니부터 시작해서 알고 싶은 예. 건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파생 상품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의 뭐 도박사들 있잖아요. 예. 그 도박사들이라는 게 도박 전문가들이 아니라 예. 어떤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만 하면 재미없고 참여를 안 하고 또 왜곡되니까 예. 작은 돈이라도 돈을 걸고 일단 베팅을 하세요. 일단 베팅하시고 어떻게 될 거냐고요? 예. 총선? 야, 300이에요? 300인데 140, 130, 뭐 130 하면 30이 남으니까 예, 140, 130, 30, 120, 100, 뭐 50,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300에서 그냥 할 수 있죠. 이게 제가 집권여당, 물어볼게요. 미래통합당, 군소정당. 지금 우리 최 기자님 지역구의 그 1당 2당 그러니까 예. 저 더불어민주당하고 예. 미래통합당이죠. 아, 역으로 이렇게 예, 질문하시는 거기에 출마한 예. 후보 이름 아세요? 잘 몰라. 2%도 아마 모르실 거고 예, 잘 몰라. 정프로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찾아보죠 한번. 근데 어떻게 우리가 판세를 어떻게 우리가 판세를 저희는 찾아보죠. 몰라요. 나오나. 저희 몰라요. 이게 대선이면은 예. 대선이면은 뭐 우리도 뭐 생각이 있을 텐데 그렇죠. 총선이 이게 지역 민심이 예. 각기 다 다르고 예. 지역 현안이 다르니까 전체적인 구도 정도 이제 보자는 말씀이신 그러죠. 거죠? 전체적인 예. 구도. 예를 들면 여야가 어느 정도 되고 뭐 그러면 과반까지는 뭐 누가 그 위성정당 포함입니까? 위성정당 포함해서 예. 과반까지는 못 나오겠죠. 어떤 당이. 제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 굳이 저도 깊게 얘기 안 하고 예.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예. 누가 과반이 되는 거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아, 예? 이것도 또 좋은 말씀이야. 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근데 댓글은 짜증낼 것 같아. 별 관심은 없으나 한번 뭐 예측은 해봅시다라는 느낌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스포츠 경기를 보는 듯한 느낌이어야 돼요. 딱. 아, 네, 그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예. 근데 우리는 예. 누가 어떻게 과반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예. 운명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아무도 사람들도 그렇게 많고 생각 안 해요. 지금 유튜브 실제로 댓글 바뀌는 사람도 많아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특히 방송국들은 예. 막 바뀌어 막. 아니 총선인데 뭘 바뀔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는 총선 거예요. 실패하면 또 이제 뭐 물론 대선까지 재미로 영향을 물어보는 주니까. 거겠지만 예. 이제는 이런 질문 좀 좋지 않은 질문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질문인가 알겠는데 할 거야 안 할 거야 빨리 얘기해요. 알겠어요. 난 우리 지역구에서 누가 나오는지도 몰라요. 몇 대 몇? 뭐 147대 뭐 153 그렇죠, 그렇죠. 하자 하라고 네. 찍어보라고. 네. 그러니까 1등이 몇 석을 얻느냐? 그렇지. 과반이 넘느냐 안 넘느냐도 있을 수 있겠네. 그렇죠. 자, 한번 생각해 형부터.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유권자분들도. 예. 나 이럴 때만 되고 하냐? 형님이 하셔야지.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형님만 사실 믿고.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 정치 요번에 사실은 핑계가 아니라 예. 선거 제도가 아주 엄청 변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네. 어떤 그 로고를 보면 저게 위성정당이 알긴 알겠는데 거기 뭐 비례대표가 몇 석이 안정권이 이것도 잘 모르겠고 그 선거제도 뭐 이렇게 복잡하게 바꿔놓는지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선거법 개정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정프로는. 저요? 예. 유일한 용자. 아니 뭐 다 안 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용자 역시 용자야. 용자긴 해. 정말. 1등 젊어. 모당 예, 모당. 예라이. 135석 갑니다. 135석. 예, 135석 가죠. 모당. 똑똑해. 예. 그리고 2당은 이제 A당. A당. 모당 A당. 예. 예, 거기는 이제 122석 갑니다. 122석. 예, 빨리 그럼- 남는 거 계산하세요. 그러면 157석이니까 네. 남는 거가 40. 257석, 257석. 예, 그러니까, 257석. 네. 오, 257석이니까 남는 너무 많이 남았는데 예, 남는 게 43. 조금씩 더 줄일게요 그러면. 아니 왜냐면 예. 홍준표 후보 같은 무소속 후보도 있고 음, 무소속 후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소속 후보들도 네.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정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개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가령 비례정당으로 3%만 득표를 하면 또 네. 국회의원 되는 그러니까 각 분들이 비례정당은 하나씩이니까 그죠? 예, 네, 있기 위성정당 때문에 하나씩이니까 3% 나오면 한 명 줘요? 한석? 정확히 저도 잘 3% 나오면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딴 당 따라서 이게 좀 막 변형이 있습니다만 예. 대략 한 2석 정도는 갈 것 두석 나와요? 같고요. 구석 한 10% 받으면 대여섯 되어서 석. 그래서 예. 이제 한 20%까지 받으면 한 10번까지는 뭐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오, 계산 많이 해봤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매블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많이 다루잖아. 그래서 그러네. 예. 저는 예. 예측을 못하는 이유가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아요. 그날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 전 모르겠어요. 표일. 그러니까 저도 부모님들 계시지만 만약 또 확산이 되면 투표소 가시는 거에 대해서도 말려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 뭐 생명의 문제니까. 근데 뭐 별일 없이 계속 이렇게 잦아지면 이제 지금 가듯이 비슷한 상황이 될 텐데 사실은 모르는 일이거든요. 앞으로 한 20일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또 확산될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서 그 변수가 적지 않다. 그 변수가 적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죠. 마스크 쓰고서라도 뭐 투표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 우리가 완전 저도 뭐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중노년층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떨어지면 여당한테 유리할 거다라는 그 프레임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예. 결집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정말 알 수가 주로 없죠. 이제 그 예.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그 야당을 찍을 거라는 그 전제가 맞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예. 그리고 이게 뭐 그 대체로 보면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면 역풍이 불 가능성이 많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예. 아까 제가 모두에 안 갈 것이다 그러면 이 이슈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당은 굉장히 쓰라린 맛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참 예. 모르신 말씀입니다. 예.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동환 대한금융경제연구소장 끝난 거예요? 끝나야죠. 더 이상 이제 뭐 해. 좀 주워 담아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 거죠. 예. 뭐 주워 담을 거 없죠. 유튜브 댓글 지금 굉장히 역풍이야. 아니, 이거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이거 진짜 실황 중계입니다. 생방송이야, 근데? 이주름 생방이에요? 기자. 뭐예요? 예. 생방? 그냥 쭉 나가는 거예요. 예. 지금 생방하고 있는 거예요? 생방은 예, 아니죠. 생방은 아, 정말 아니죠. 매불쇼 진행자 예. 정영진 씨 새 프로가 정말 좋으셨어요. 세 분 다 굉장히 좋으신 말씀 많이 해줬고 이준우 기자 말씀도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았습니다. 네. 그건 다 말씀도가 아니라 말씀이. 말씀이 예. 이준우 기자 화이팅! 화이팅! 예. 자, 끝으로 우리 최경 기자님 저희가 신과 함께해서 한번 예. 스페셜 MC로 한번 오기 진짜 약속. 여기서 예. 약속. 생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약속. 약속하실 수 가겠습니다. 있습니까? 예, 가겠습니다. 예. 최근의 이슈 오도독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